박민호는 62세였다. 35년간 대기업 전자제품 연구원으로 일했던 그에게 퇴직은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왔다. 퇴직 후 첫날 아침, 민호는 아내 지은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제 우리만을 위해 살아보자. 평생 남 밑에서만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보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35년간 쌓아온 연금과 퇴직금이 있었고 둘만의 노후를 계획할 시간이 충분했다. 민호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꿈이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갔던 바닷가가 떠올랐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그때의 평온함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퇴직 후 며칠이 지나자 민호는 유튜브를 통해 성공한 펜션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마음속 꿈과 현실적인 수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거야. 민호는 자신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몇 주 후 부부는 본격적으로 펜션을 찾아 나섰다. 적금으로 모아둔 4억 원, 서울 아파트를 매각해서 나올 3억 원, 그리고 대출 3억 원까지 합쳐 총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바다 전망이 좋은 언덕에 자리한 독채 3동으로 구성된 펜션을 발견했다. 중개업자는 좋은 조건이라며 계약을 서둘렀다. 하지만 초기 점검에서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곰팡이가 곳곳에 피어 있었고 겨울철 결로 현상이 심했다. 보일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계약이 끝났으니 저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중개업자의 차갑게 돌변한 태도에 민호는 현실을 실감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호는 페인트 칠부터 도배, 곰팡이 제거까지 대부분의 수리를 직접 했다. 아내 지은도 함께 작업하며 신혼 시절 첫 집을 꾸미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가 생각나네. 우리 둘이서 이것저것 만들어가며 집을 꾸미던 때 말이야.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누수가 심각했고 경쟁력을 위해 개별 풀빌라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예상보다 1억 원이 더 들어가면서 대출은 4억 원으로 늘어났다. 개별 풀빌라가 있어야 경쟁력이 생길 거야. 요즘 손님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민호는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다. 드디어 펜션 문을 열었다. 마침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국내 여행 수요가 급증했다. 예약이 폭주했다.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전용 풀빌라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시간은 꿈만 같았다.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되었어. 우리가 해냈어, 지은아.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근처에 인스타그램 감성을 내세운 새로운 펜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국내 여행 수요도 줄어들었다. 예약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주말에도 빈 객실이 생겼다. 고정비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적금을 깨서 생활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지은이 허리를 다쳤다. 진상 손님들도 늘어나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어느 날 밤 문신을 한 커플 손님이 새벽까지 소음을 일으켰다. 민호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지은이 그 과정에서 더 크게 다쳤다. 이게 내가 꿈꾸던 일이 맞나? 민호는 처음으로 사업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마음의 평화는 사라졌다. SNS 홍보를 해보려 했지만 팔로워는 20명에 불과했고 댓글은 거의 없었다. 주변의 젊은 감각으로 운영되는 펜션들과 비교하며 현실적 한계를 체감했다. 매일 아침 예약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몇 달이 더 지나고 부부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제 펜션을 팔자.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했지만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펜션 시장이 포화 상태였다. 결국 11억 원을 투자했던 펜션을 6억 원에 매각했다. 5억 원의 손실이었다. 이제 깨달았어. 노후에는 가진 것을 지키는 게 최선이야.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마지막 날 부부는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바다는 변함없이 아름다웠다. 꿈보다 중요한 건 평범한 일상과 아내와의 삶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실패했지만 도전 자체는 후회하지 않았다.
다만 60대 이후에는 무모한 도전보다는 안전과 가족, 일상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부부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잡았다. 평온함이 다시 찾아왔다. 때로는 꿈을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알게 되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이제는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